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촬영을 하는 시간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3238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근래에 최고가인 3300을 찍고서 좀 상단 박스에서 좀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보거나 주식에 관련된 전망을 보면은 되게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뭐 당분간은 더 오른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기사만 봐도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한 37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이제 주가가 이제 더 오르느냐 내리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더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막 축제를 할 만큼 뭔가 호황인 그런 것도 아닌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식을 한다면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좀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냥 3300에서 3700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돈 빌려서라도 연끌해서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좋아 보이는 거에다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수의 상승과 실제 계좌의 상승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승과 체감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 지수를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지수 차트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려봤고요. 검정색이 현재까지 흘러온 흐름이고,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빨간색 폭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래를 파란색 선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나온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락장, 당연히 지수 하락하면서 이때는 내 계좌도 좀 별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에서는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하락은 정비례하는 것 같죠. 시장이 하락하거나 시장 지수가 좀 폭락하면은 내 계좌는 여지없이 타격을 받지 않나요? 그죠. 뭐 솔직히 뭐 더 받죠. 뭐 예를 들면은 지수 10% 떨어지면은 종목은 하한가 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30% 빠지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타격을 받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지수가 요 정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 계좌나 체감도 상승하는 느낌은 분명히 받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내 계좌는 솔직히 말하면은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하락하는 느낌이 더 강할 거고요. 이 정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은 내 계좌도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는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락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횡보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하락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계좌는 지수 상승 대비 항상 뭐랄까 부족한 상승을 해가는 것 같고, 하락할 때는 더 앞장서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들으면서.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못해서 나만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시장 구조가 원래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수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럼 평균보다 잘하는 사람이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평균보다 잘한다는 거는 시장 평균보다 뭐 수익을 잘 낸다, 아니면 뭐 시장 상승 대비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말들도 맞지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이 오른다는 건 평균에 못 미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근데 평균에 못 미치는 종목이 내 계좌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거는 그러면은 단순히 잘못한 걸까? 이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0년도 요 때부터 했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는,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한두 번 정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계좌가 그냥 알아서 상승해주는 이런 시장을 겪어서 투자 시장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좀 단편적으로 경험 안에서 해석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때의 상승을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상승 2번이라고 보면요. 1번에서는 실제로 체감 상승도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당장에 2번으로만 가도 체감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번에서는 모두가 그런 걸 느꼈고 2번은 안 그런 분들도 많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맞은 종목들이 이때는 대체로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번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별로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행보하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회복이었다면 여기는 선별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상승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2번은 1번과 좀 느낌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이고요. 3번은 그럼 이제 어떠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3번은 2번보다 더 선별적이겠죠. 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점점 거품이 끼고 있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파른 상승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가파른 상승이 2020년도가 정말 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거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뭐 지수 3,700, 4,0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는 길이 가파른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 또는 박스 형태의 상승, 기타 등등이 다 가능하고, 이런 상승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번과 2번에서 아까 지수적과 종목 이런 회복 모습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가 괜찮아졌으니까 바로 체감이 되죠. 왜냐, 욕심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두려움만 존재했었고 그게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2번부터는 욕심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승 계좌에서 조금 플러스 1%, 2% 우습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왜냐? 이쯤만 돼도 주변에서 주식해서 차 바꿨대, 뭐 했대, 이런 얘기가 귀에 술술 들리거든요. 자, 3번의 상승에서는 어떨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계좌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자신한테 유리함을 주는 상황일지라도 그 유리한 숫자를 자신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의 욕심값은 더 많이 커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유리한 거를 준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자, 여기서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전환만 나와도 정말로 땡큐 하고서 어떤 조치를 취해요. 다르게 말하면 막 마이너스 10% 물려있고 계속 시장 하락했었던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폭락도 경험했고 이때는 사이드카도 발동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만 와라, 땡큐지 막 이러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거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건 매도도 하고 현금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면서 시장이 잘 가고 주변에서 차 바꿨다, 돈을 얼마를 벌었다, 수익을 몇 프로를 냈다, 기타 등등의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이런 숫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쯤 되게 되면 이제 플러스 10%라는 숫자 자체도 우스워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체감은 큰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떨까요? 연일 9시 뉴스에서 지수 최고가를 찍었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막 환호하는 불장의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는 자신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면은 만족을 할까요?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플러스 10%가 되게 만족되는 땡큐한 숫자가 될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제가 이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역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여기서 전환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섰을 땐 여기서는 기대값이 더 커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20% 보는 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줄어들고 여기서는 더 줄어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더 줄어든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1%, 2%에 대한 부분, 섬세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리함을 주는 숫자 같거든요. 근데 아마 지수 막 3,500 되고 했었을 때 1%, 2% 플러스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썩 달갑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조금 정리를 하면, 이때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맞으면 사람들 계좌가 막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와, 내가 마이너스 3, 40%, 50%까지 봤는데 어느덧 회복이 돼서 막 1, 2%, 2, 3%, 10% 수익이 나네. 그럼 완전 땡큐죠.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서서 계속 상승하는 시기가 이어지면은, 야, 여기서도 내가 뭐 1, 2%, 막 5%, 10%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는 뭐 2배, 3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좀 기대 수익이 높아지고 목표 수익이 높아지고 본인의 그 욕심값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올라가는 그런 주식에 뭐 몰빵을 태운다던가 아니면은 존버를 한다던가 이런 오히려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그런 선택을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연속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상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별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거꾸로 욕심값이 커져서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솔루션은 앞으로 그래 3,700이 가든 4,000이 가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섬세하게 주식을 관리하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솔루션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단순하게 지수나 투자 시장은 거의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의 숫자는 시장의 사이클과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근데 투자자한테는 감정을 이겨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두려움을 정말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시점에서는 욕심값이 힘든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욕심값이 조금 더 커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실제로 욕심값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끝으로 가면요, 여기서 그러면 하락에 베팅하는 거야? 아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시장도 그러하잖아요. 그러면은 욕심을 계속 최소한으로 절제되게 유지하면서 시장 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욕심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욕심을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시장이 건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하락하면서 흔들려줘야 다시 이게 또 무난하게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면은 시장 지수가 최고가를 찍는다고 자신의 욕심값도 최고가를 키워나가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계좌가 망가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짧게 끊어치라는 얘기인가요?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는 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하신 그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연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행위를 하면서 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 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현금은 현금대로. 현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내가 현금 1,000만 원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현금을 900만 원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1,100만 원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미세하게 계속 변동과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 행위 속에서 다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겠죠, 결국에는.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덧붙이고 싶은데, 주식 초심자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 현금을 최대한 많이 써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내 계좌 상태에서 현금 보유 상태가 있고 주식으로 보유되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보유되어 있는 상태가 높아야, 이게 다 주식이어야 당연히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이게 다 100% 다 들어가 있는 거랑 이 절반만 들어가 있는 거랑은 당연히 수익금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정상에서는 이 현금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느냐, 여기서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주식에 채워져 있다고 해서 수익이 덜 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현금과 주식 보유량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비중 컨트롤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정박자를 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익이 더 극대화되고 리스크도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장에 조금 현금 비중을 높여라, 짧게 수익을 내라, 이런 말에 이거는 너무 내 성향하고 안 맞아, 이건 너무 방어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이고 싶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한테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꽃잎을 그렸는데 이거예요. 이거를 딱 경계를 구분 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게, 이 빨간 영역의 비중을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좋아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의 개념하고도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비중이란 거는 절대적으로 딱 지킨다라기보다도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값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사실 실력이나 내공이나 경험치, 노하우, 기타 등등이 많이 녹아져 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3,700을 가냐, 아니면 지금부터 뭐 꼬꾸라져서 2,000 언더로 떨어지냐, 막 이런 거를 거기에 되게 뭐 예측값에 되게 목을 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냥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흘러왔다, 앞으로는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이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 행동은 아까 여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지만 요 꽃잎처럼 표현하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고, 더불어서 이거를 통해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잘 모르시면은 배워야죠. 이거 배워서 지금부터 적용하면 승자가 될 것이고, 모른 채로 몰빵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회피한다던가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거나 살아남기 어렵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배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 자료들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많이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동안의 영상 같이 보시면서 아 그래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자라는 생각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 말고도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해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같이 하면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실전 매매를 함께 하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부에 클럽에 관련된 링크도 같이 공지해 놨으니까는 그렇게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